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들었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미네소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이 46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젊은 주전가드 쿠엔틴 그라임스가 25분여를 뛰는 동안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0득점에 그쳤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벤치 에이스 임매뉴얼 퀴클리 역시 15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야투 효율이 좋지 않았고, 조시 하트와 단테 디빈첸조도 부진하면서 미네소타에게 벤치 싸움에서도 밀렸던 뉴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 시점 평균 실점 105.8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특유의 짠물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이고,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은 7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 줄리어스 랜들 역시 8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컨디션이 좋은 만큼 이번 마이애미전은 직전 경기 부진했던 나머지 주전 및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미네소타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원정 경기 3연승은 끊겼지만 여전히 홈 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홈팀 뉴욕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클리블랜드전 역시 팀의 에이스이자 주전 센터인 뱀 아데바요가 결장하면서 고전이 예상되는데, 아데바요 없이도 33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클리블랜드전 3점 슛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던 마이애미인데 3점 슛을 총 35번 시도해 20번이나 성공시키면서 홈팀 클리블랜드를 화력에서 압도했습니다. 베테랑 카일 라우리가 3점 슛 7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올 시즌 데뷔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루키 가드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가 3점 슛 4개 포함 2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명 외에도 주전과 벤치 자원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센터 아데바요의 공백을 잘 메웠던 경기였습니다. 직전 경기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올 시즌에도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고, 주전 타일러 히로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최근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던컨 로빈슨이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최근 마이애미의 연승 흐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이도 특유의 끈적끈적한 농구를 펼치면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이애미인 만큼
이번 경기 다소 까다로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원정일지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고, 아울러 이 경기는 베팅하시기 전에 마이애미의 뱀 아데바요와 던컨 로빈슨의 출전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인디애나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을 벌인 끝에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3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데니스 슈로더 역시 26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고, 스카티 반스 역시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반스는 스틸도 4개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고, 벤치에서는 말라치 프린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 크리스 부셰이 이 3명이 28득점을 합작하면서 인디애나와의 벤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과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가 제 몫을 해주니 경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토론토입니다. 스카티 반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지 아누노비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시아캄과 슈로더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면 토론토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대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어느덧 원정 경기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고, 올 시즌 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발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었던 잭 라빈은 여전히 감독과의 불화설과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팀의 에이스 더마 드로자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지만 확실히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과 폭발력을 올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 역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과 리바운드를 기록해주곤 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 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고,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 역시 썩 좋지 않은 시카고인 만큼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1승 5패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토론토전 잭 라빈의 출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필히 배팅 마감 전까지 출전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토론토전을 아쉽게 한 점 차로 석패하면서 홈 경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야전사령관이자 에이스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3득점 1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버디 힐드 역시 3점슛 7개 포함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마일스 터너와 오비 토핀, 브루스 브라운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3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경기 조율을 바탕으로 3점슛 중심의 양궁 농구를 펼치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공격 위주의 농구를 펼치고 있는 인디애나고, 실제로 현 시점 팀 평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활약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나 수비인데, 팀 평균 실점은 전체 30개 팀 중 30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넣는 만큼이나 많이 먹히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는 최근 1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약체 디트로이트인 만큼 인디애나의 빠른 템포의 닭공 농구가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할리버튼과 버디힐드의 슛감이 좋은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덴버전 석패하면서 어느덧 12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유리몸 커닝햄이 올 시즌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서 활약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이지만 확실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 잡았던 경기를 막판에 역전당하는 경기들도 많고, 클러치에서 어이없는 턴오버들이 많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 디트로이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는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인디애나전을 앞두고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이 복귀한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과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디애나 원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멤피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그린이 시즌 하이인 3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프레드 벤블릿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4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알페렌 생군과 딜런 브룩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 5명 모두가 고른 활약을 통해 연패를 끊어냈던 멤피스전이었습니다. 이적생 벤블릿과 브룩스가 팀에 잘 녹아들었고, 기존의 팀의 핵심 자원이었던 그린과 센군 역시 올 시즌 맹활약하면서 시즌 초반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 평균 실점 105.8점으로 뉴욕과 미네소타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인데, 지난 시즌과는 정반대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11월 13일에 덴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휴스턴인데, 당시에도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디펜딩 챔피언 덴버를 104점으로 묶으면서 3점차 신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올랜도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치러졌던 원정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직전 올랜도전에서도 30득점 13리바운드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히 팀의 2옵션 자말 머레이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경기력과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진 덴버입니다. 요키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막말로 요키치에게 줄 건 주고 나머지 선수들을 틀어막기만 하더라도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덴버입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 능력도 갖고 있는 자말 머레이의 공백은 당분간에도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전들에 비해 벤치 뎁스가 얇은 덴버인데, 지난번 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도 벤치 싸움에서 크게 밀리면서 석패를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 자원들이 꼭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휴스턴전 요키치가 36득점과 21개의 리바운드,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줬음에도 패배했었던 덴버인데, 그만큼 요키치 외의 다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원정 경기 부진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11월 21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는 밀워키가 워싱턴 원정에서 13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4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워싱턴의 골밑을 그야말로 폭격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야니스뿐만 아니라 데미안 릴라드도 22득점을 기록했었고, 주전들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워싱턴을 화력으로 찍어 눌렀었던 밀워키입니다.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5연승이 끊겼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최근 홈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밀워키인 만큼 워싱턴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워싱턴의 수비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이 두 원투펀치를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질병으로 인해 워싱턴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배팅 마감 전까지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샬럿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7연패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2승 12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좋지 않은 성적의 가장 큰 원인은 평균 실점 29위를 기록하고 있는 처참한 수비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미러키와의 맞대결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만 42득점을 헌납했었고 토탈 142점을 실점하면서 무너졌었던 워싱턴입니다. 그나마 평균 득점은 11로 성적에 비해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역시나 수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은 경기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팀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카일 쿠즈마와 조던 풀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충분히 위협적인 자원들이지만 기복이 심한 유형들이고 나머지 주전과 벤치 자원들 역시 타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닌 만큼 이번 미러키 원정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휴스턴과 더불어 평균 실점 105.8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홈경기 7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직전 필라델피아전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 2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루디 고베어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잘 지켰고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세컨 유닛들을 잘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팀의 1옵션 앤서니 에드워즈가 시즌 초반부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타운스와 고베어 이 트윈 타워가 동선과 역할이 확실하게 정립되면서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 경기인 만큼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뉴올리언스와의 원정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6연승으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 디에런 팍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4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고 해리슨 반즈 역시 22득점을 올려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팀의 2년차 주전 포워드 키건 머레이의 부상 공백이 아쉬웠고 연승 구간 폼이 올라왔었던 케빈 허더가 직전 뉴올리언스와의 연전에서는 부진을 이어갔던 게 뼈아팠습니다.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는 세크라멘토고 3점슛 중심의 농구를 하는 팀인 만큼 소위 터지는 날과 안 터지는 날의 경기력 편차가 큰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 1승 3패로 열세를 보였지만 4경기 모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박빙 구도였고 두 팀 모두 선수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원정이지만 세크라멘토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휴스턴전 신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피닉스전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16점에 그쳤던 게 가장 뼈아팠는데 3점 슛을 8번 시도해 단 한 번만 성공시키면서 커리답지 않은 야투율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클레이 탐슨이 시즌 하이인 2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벤치 에이스 다리오 사리치가 17득점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커리의 부진을 온전히 메울 순 없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여전히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한 것도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위긴스와 클레이 탐슨이 최근 경기력이 다소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러치 상황에서 폼이 좋은 유망주들을 기용하기보다 부진한 베테랑들을 고집하는 스티브 커 감독의 아쉬운 선택이 반복되면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직전 피닉스전 올 시즌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스테픈 커리인데 그래도 커리 정도의 선수라면 2경기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 샌안토니오가 최근 10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이 경기는 골스가 홈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LA 클리퍼스와의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10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신성 빅터 웬바냐마가 직전 클리퍼스전 22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제레미 소엔과 켈든 존슨, 잭 콜린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데빈 바셀 대신에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말라카이 브레넘이 21분을 뛰는 동안 0득점에 그쳤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데빈 바셀이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다음 경기부터는 다시 주전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초대형 루키 빅터 웬바냐마를 품에 안으면서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한 샌안토니오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웬바냐마가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는 스탯과 번뜩이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경기를 지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이고 팀의 대부분 선수들이 젊고 어린 만큼 경기력 기복이 심한 샌안토니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 경기고 상대팀 골든스테이트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즐비한 팀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합류 이후 5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클리퍼스인데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5연패 구간에서는 제임스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란히 주전으로 출전했었는데 최근 3연승 구간에서는 하든은 주전, 웨스트브룩은 벤치로 내려가면서 변화를 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확실히 이렇게 로테이션을 운영하니까 하든의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웨스트브룩은 벤치 구간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이스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폼이 올라오면서 팀의 경기력이 살아난 클리퍼스입니다. 다만 3연승 중 2승은 약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한 승리였고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월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클리퍼스에겐 대형 악재가 되겠습니다. 노먼 파월은 벤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줄 수 있는 팀의 핵심 자원인 만큼 파월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전 가드 CJ 맥컬럼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한때 5연패까지 당했던 뉴올리언스인데 최근 나머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다시 흐름을 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나지 마샬과 호세 알바라도, 레리 댄스 주니어 같은 핵심 벤치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이 살아났고 에이스 원투펀치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근 꾸준하게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맥컬럼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가드 조던 호킨스와 2년차 다이슨 데니얼스 같은 젊은 가드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클리퍼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던 뉴올리언스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호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고양 선호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모비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아셈 마레이가 2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이관희가 3점슛 5개 포함 1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마레이가 꾸준하게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재도와 양홍석, 이관희 등 핵심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LG입니다. 거기에 루키 유기상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단테 커닝햄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마레이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소노와의 맞대결에서 14점차 대승을 거뒀던 LG고 당시 경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소노는 직전 원주 디비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얼마 전 제로드 존스 대신 합류한 새 용병 치나누 오누아쿠가 22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오누아쿠는 최근 출전한 경기들에서 준수한 리바운드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고질적인 약점이자 고민거리인 리바운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어시스트도 6개나 기록하면서 3점슛 위주의 양궁 농구를 펼치는 동료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전성현의 부상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고, 김민욱과 김강선, 한호빈 등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고양 소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3점슛이 얼만큼 터져주느냐가 중요하겠고, 용병 오누아쿠가 LG의 아셈 마레이를 상대로도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의 흐름과 경기력을 감안해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가스공사전 대승을 거두면서 8연패를 끊었습니다. 용병 코피 코번이 17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이스마일 레인 역시 19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김시래가 15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이정현과 이원석이 1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이정현과 김시래, 이원석 등 앞서 말씀드린 팀의 핵심 국내 자원들이 기복 있는 활약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입니다. 확실히 용병 코번은 골밑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빅맨인데, 역시나 삼성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원석이 기대 이하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정현은 기복이 너무 심해 경기력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모비스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직전 맞대결에서 용병 코번이 모비스의 게이지 프림과 케베 알루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코번을 필두로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준다면 삼성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직전 LG전에서 21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케베 알루마와 장재성만이 각각 12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LG와의 활약 대결에서 완전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주포 게이지 프림과 이우석이 각각 9득점으로 묶였던 게 뼈아팠고, 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모비스는 10개 구단 중 평균 득점 8위, 3점슛 성공률은 25.3%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우석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명진의 부상 이탈이 너무나도 뼈아픈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8점차 승리를 거뒀었던 모비스인데, 당시 경기에서는 함지훈이 18득점, 케베 알루마가 17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상대 용병 코피 코번은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만큼 나머지 삼성의 국내 선수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수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원정팀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근의 모비스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아예 삼성 쪽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KCC는 직전 경기도 대패하면서 최근 6경기 1승 5패의 부진을 이어갔고,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삼성전에서도 대패하면서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10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당초 기존의 국가대표 자원인 허웅과 이승현, 라거나를 필두로 SK의 간판 포워드였던 최준용까지 영입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던 KCC고 실제 정규 시즌 직전 치러진 컵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교창의 복귀가 임박한 점은 KCC에겐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비와 조직력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KCC인데 경기가 거듭될수록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개인의 이름값을 생각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성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상대가 10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최하위 가스공사라면 KCC가 조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기량을 앞세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삼성전마저 대패하면서 10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 창단 이후 기록한 최다 연패고 무엇보다 직전 삼성전 2쿼터에서는 10분 동안 기록한 총 득점이 4점이었을 정도로 다소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가스공사입니다. 팀의 1옵션이라 할 수 있는 용병 앤드류 니콜슨이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상대 용병 코피 코번과의 매치업에서 상당히 고전하면서 4득점으로 묶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나마 이대현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샘 조세프 벨란겔이 18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미미했던 직전 삼성전이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기존의 코칭 스태프들이 구단과 갈등을 겪으며 팀을 떠났고 셀러리캡 소진율이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시즌을 맞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이자 얼마 전 전역 복귀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김낙현이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점도 가스공사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KCC의 선수 뎁스를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시카고전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40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챗 홈그랜 역시 18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벤치 에이스 아이제아 조가 3점슛 5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슛감을 이어갔고 조시 기디와 켄리치 윌리엄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젊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기량이 만개하면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현재 평균 득점 30.4점으로 이 부문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됐었지만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챗 홈그랜이 올 시즌에는 성공적으로 복귀해 맹활약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제일런이 결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젊은 선수들이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미네소타전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부동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이번 오클라호마 경기 출전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엠비드의 소식을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전 미네소타전에서는 주전으로 출전한 타이리스 맥시와 디앤서니 멜튼,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엠비드의 공백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진을 이어오던 마커스 모리스가 미네소타전에서는 16득점을 기록했고 폴 리드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미네소타의 수비력에 고전했었던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엠비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엠비드의 결장 소식이 들려온다면 댓글로 코멘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애틀랜타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가 4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스펜서 디니디도 26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닉 클렉스턴 역시 2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다소 아쉬웠던 브루클린입니다. 아무래도 시즌 초반 팀 공격을 이끌었던 캠 토마스의 부상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현 상황이고 유리몸의 대명사 벤 시몬스는 시즌 초반 몇 경기만을 소화한 채 다시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 시즌 11월 17일에 마이애미 원정에서 7점차 패배를 당했었던 브루클린인데 그 경기에서는 주전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벤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니 워커 4세가 23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막판까지 마이애미를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벤치 구간 로니 워커 4세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줘야 최근 흐름이 좋은 마이애미 상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주전센터 뱀 아데바요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토요일 뉴욕 원정에 이어서 치러지는 백투백 일정인 만큼 마이애미가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마이애미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미러키 원정을 갔다가 연이어 애틀랜타전을 치르는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경기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3점슛 8개 포함 4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디안드레 헌터와 디존테 머레이가 45득점을 합작하면서 트레이 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클린트 카펠라와 오녜카 오콩우가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 존을 잘 사수했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와 사딕 베이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고 무엇보다 홈경기 4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직전 브루클린전이었습니다. 애틀랜타는 토요일 휴식을 취하고 이미 올 시즌 11월 2일에 있었던 워싱턴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